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투자 성과 분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작년 4월부터 이제 제갈량 TV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테스트용으로 시작한 제 일종의 마루타 계좌죠. 오늘 다 그거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매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우리 미국 주식으로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 시스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제 투자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이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성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년 1년 가까이 됐네요.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자, 작년 이제 4월에 시작을 했어요. 4월에 시작해서 애플, 그러니까 세계 1, 2등 글로벌 넘버 1, 2 기업을 샀는데 4월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8월 네, 수익률 33%. 초반에 대박을 쳤습니다. 초반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작년에 유동성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시작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았고 4개월 지났는데 벌써 33%라는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애플 한 3주, 마이크로소프트 한 3주 정도 샀네요. 이때 이제 애플이 액면 분할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350달러? 예, 그 정도 됐어요. 이거 4분의 1로 액면 분할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9월에 작년 9월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나스닥 완전히 손정희 형님 콜옵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되게 좀 일이 있었는데 나스닥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33%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 됐냐? 43%까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참 다이나믹하죠. 예. 이제 배당주 대표적인 배당주 AT&T라는 기업도 샀고요. 테슬라도 하나 샀습니다. 350달러 샀어요. 저때 좀 몰빵을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 12월 말일 가니까 한 29%.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서 기대하는 건 한 연 20% 정도입니다. 20% 이상만 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적립식으로 사실 이게 초기에 한 번에 들어가고 나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매월 좀 아니면 분할 매수 이제 하는 전략이니까 그렇게 가면 연 20% 정도 이상 남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하는 게 한 연 20%였습니다. 여기 좀 요건 뭐냐면 금 ETF예요. 금 ETF. 예, 하나 사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됐고 작년은 연간 저는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로 성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괜찮네 그렇게 됐죠. 자, 이제 올해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26일 날 여기는 이제 조금 안 보이지만 1월 26일 날 41%. 2년치를 다 채웠네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올해는 그냥 돈만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고 지금 주식시장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3월 3일 기준으로 15%인데 제가 보니까 1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크게 저한테는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 계속 투자할 거니까 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떨어지는 거 마음은 아픕니다만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조금 더 이상한 것들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디지털 터빈, 그 다음에 팔란티어, 여기 어디냐면 그 페이팔 창업자 있죠. 피터 틸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고 수익률은 한 15%,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느낌이 어떠실까요? 투자는 먼저 반드시 본인의 어떤 판단과 결정, 그에 따른 책임의 영역입니다. 내가 알아보고요, 확인도 해보고 판단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볼 때 참 좋은 세상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내가 검색만 하면요,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정말 양질의 정보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좋은 정보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한다? 내가 좀 계속 보고, 왜 뉴스 같은 것도 처음에 보면 어려운데 계속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펀드, ETF 주식, 뭐가 좋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요. 내 성향하고 스타일에 맞는 거,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주식이 펀드보다 성과가 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과는 제갈량TV에서 이제 펀드 그쪽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펀드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일과 시간에 좀 이렇게 매매하기 힘든 거나 아니면 막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좋은 대상만 잘 골라서 그냥 자동이체도 걸어놓고 여유 들 때 추가 매수하고 이러면 꽤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또 ETF는 뭡니까? 나는 주식에 지금 이런 변동성 싫어. 근데 좀 안정적으로 좀 괜찮은 거 하고 싶어. 그럴 때 투자 분야도 많고 대상 섹터나 이런 거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주식과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은요, 방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종목 따라 뭐 변동성도 크고요, 성과도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내가 맞는 대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래야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처음 이제 투자 시작하는 입장 그런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여기가 글로벌 그러니까 이런 기업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와 투자는 뭐냐면 괜찮은 기업으로 좀 작게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사람이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신경을 쓰고 이제 다른 지표들 뭐 뉴스들 이런 거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좀 실력을 키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뭐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최고의 기업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어디예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뭐 이런 데입니다. 성과가 모르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성과도 상당히 좋아요. 예, 애플은 뭐 작년 한 60에서 70% 이상 나왔고요. 연간 한 50, 60% 이상? 그다음에 해마다 배 이상 뭐예요? 3년에 막 3배, 5년에 5배, 10년에 10배 이상. 11년째 가니까 뭐 30, 40배 이렇게 해도 막 됐어요. 예,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고요. 장단점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업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기업들은 절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좀 겸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부터 이제 기업 상황이나 뭐 어떤 조건들 잘 알지도 못하고 며칠 만에 막 상한가 막 쳐가지고 대박 나고요. 뭐 찌라시, 뭐 잡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뭐 저는 안 했으면 좀 좋겠다. 시작할 때는 좀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기업들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잡주했다가 주식시장 떠나고 막 이제 불평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너무 되게 많아요. 잠깐의 운으로 잠시 좋은 성과는 봐요. 근데 그게 내 수익하고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 저의 의견도 한번 참조하셔서 투자에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제가 얻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투자 성과로부터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AT&T예요. 네, 여기가 대표적인 이제 배당주인데 배당이 연에 한 6에서 7% 분기 배당이 나옵니다.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배당주 투자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성과를 좀 원하는 투자라면 이런 배당주 투자 여러분 하시겠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5%. 얘네가 뭐 얘는 큰 움직임도 없어요. 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좀 안정적인 거 좋아. 아니면 좀 이게 성장하는 거 뭐 테슬라 같은 거 아니면 애플 같은 뭐 안정적인 좋은 성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성장주로 어떤 투자 자금 많이 불려놓고 안정적인 은퇴 자금 용도로 이제 배당주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배당은 받았습니다. 배당 받고 저 이거 팔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배당 받았어요.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저거는 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2위죠. 작년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재미없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 4%?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제갈량TV 추천 펀드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려고 했어요. 팔려고 했는데 연말인가 아마 연초에 GM 계열사 전기자 투자 그 소식 때문에 갑자기 이제 뛰었죠. 그래서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담아만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 메인 어쨌든 애플하고 테슬라고요. 올해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좀 담아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펀드도 뭐 성과를 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렸냐면 펀드도 성과에 따라서 제가 막 비율도 나누고 금액도 나누고 막 펀드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맞게 좀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스타일 만들고 자기 전략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뭡니까? 세 번째는 테슬라 좀 말씀드려볼게요. 테슬라 이거 하시면 참 진짜 다이나믹한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좀 말이 많은데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이요. 제가 봤을 때는 천당과 지옥을 자주 맛보게 해주는 주식이에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애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평상시는 한 1, 2% 안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많이 오르면 한 3%, 5%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얘는 뭐 5%, 10%그 이상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테슬라가 막 이렇대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예, 내가 뭐 매일 이렇게 잘 관찰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근데 이거 다만 오면은 이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좋을 겁니다. 한 5%나 10% 정도 빠졌을 때만 매수한다.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도 몇 개가 담겨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터빈,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작게 몇 개 좀 산 게 좀 더 있는데 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저는 그냥 던져요 일단. 예.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사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죠 이게 테스트.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흐름을 좀 봐요. 예. 뭐 성과가 날 때는 어느 정도 나고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나고 이런 그 종목들마다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 보려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흐름을 알고 변동을 좀 알면 내가 다음에 살 때 얘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좀 이렇게 뭐 이것도 사실 차트도 보면은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는 우량주랑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것들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요.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또 뭐 연준 파월 의장 형님 또 연설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런 장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주시장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뭐 크게 실망했다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한 9% 10% 정도 넘게 빠졌나요?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우나 S&P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잠깐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보유한 현금이 있으면 그냥 상황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거 전략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앤세일 기잖아요. 그런 세일하는 기간이잖아요. 투자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존버하시면 됩니다. 네, 잘 그렇게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앞으로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 뭐 한두 달 이거 아니잖아요. 좀 한 5년, 10년 좀 길게 내다보고 뭐 평생 계속 투자를 할 건데 위기 온다는 얘기에 휘둘려가지고 뭐 다 팔고 나가 이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돈 다 잃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기간 동안 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묵묵히 좀 지속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입니다. 배우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추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안 좋을 때만 내가 대응 전략만 잘 갖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추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게 좀 잘 나갈 수 있게 그런 나만의 전략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서 훗날에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이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도 지속하시고 매월 좀 작게도 이게 지금 저 혼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